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입추가 열흘 이상 지났음에도 여전히 전국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인해 올해 벌써 온열 질환자가 1,7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푹푹 찌는 날씨, 가축도 예외는 아닌데요. 무더위로 폐사한 가축이 179만여 마리에 이르는 등 농가 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2도. 충남과 경남에는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지는 등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이 나타나며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온열 질환자는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1,751명, 사망자도 10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375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48명이 사망한 것보다는 적은 수치지만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신고된 온열 질환자의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공사장 등 실외 작업장이 가장 많았고 논과 밭, 운동장과 공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한 환자도 적지 않습니다. 발생 시간대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12시에서 5시 사이인 낮 시간에 발생했고 오후 3시에 가장 많았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장시간 작업하는 것이 온열 질환에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비상이 걸린 건 농가도 마찬가지. 무더위에 가축 폐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179만 4천 마리. 축종별로 살펴보면 닭이 161만 5천여 마리로 가장 피해가 컸고 오리 8만여 마리, 돼지가 3만 6천여 마리로 뒤를 이었습니다. 닭하고 오리라는 이런 가금류들이 폭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밀식 사육을 하는 경우에 그 폭염에 의해서 가축들이 집단 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도 이상 고온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가축 관리에 관심을 많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막바지 무더위 속에 농민들의 온열 질환과 가축 폐사가 잇따르면서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온열 질환자 발생과 가축 폐사가 심각한 상황이라 폭염이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막바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농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농민들이 숙지해야 할 폭염 대처법을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논밭,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농작업을 하다가 온열 질환에 걸리는 농가들이 많아섭니다. 먼저 농가들은 폭염 시에 낮 12시부터 5시까지는 작업을 줄이고 그늘에서 규칙적으로 휴식해야 합니다. 또 온열 질환자는 보통 오후 12시부터 5시 사이에 절반 이상 발생하지만 오전 9시부터 정오 사이에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4명 중 1명에 달하기 때문에 고령 농가의 경우 오전 작업 중이라도 무리하지 말고 작업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는 온열 질환을 스스로 인지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데다 땀 배출량이 적어져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지므로 더욱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2사람 이상이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 건강 상태를 살피고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 초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작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도 본인은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과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시원한 물로 가볍게 목욕하거나 샤워해 체온을 낮추고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는 것도 무더위에 적정 체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일사병, 열사병 등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벗겨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거나 부채질을 해주는 등 체온을 내려주고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또 환자에게 수분 보충은 도움이 되지만 의식이 없을 시에는 오히려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먹이지 않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것은 가축도 마찬가지라 가축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도 필요한데요.
우선 축사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해 내부 적정 온도인 15도에서 25도를 벗어날 경우 물을 뿌려 가축의 체온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축사 내 시설을 보강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환기창이나 통기창을 크게 설치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해 축사 내부의 공기를 계속 순환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축사 천장에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보강해 열 전도율을 낮추고 차광막을 덮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한편 환풍기, 미세 분무 장치, 쿨링 패드 등 전기 과다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라든지 정전에도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주의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들에게 시원한 물과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먹이고 소금을 급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규산염제나 비타민제 등을 사료에 첨가해 무더위에 저하된 가축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화훼 산업을 발전시키고 화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죠. 화훼산업법이 오늘 공포돼 화훼 농가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 법은 재사용 화환 표시제 등 화훼 산업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경조사 등에 쓰이는 화환을 재사용할 경우 판매자는 반드시 그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한번 사용된 화환을 새 것처럼 파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늘 공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조사 시 사용되는 화환은 연간 약 700여만 개, 이 중 20에서 30%가 재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화환이 재사용된 것인지를 알 수 없었지만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법적으로 도입되면 소비자도 재사용 화환인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화환 유통 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화훼 농가와 관련 업계 등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 등은 앞으로 관계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반적으로 산업이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이 법 제정을 통해서 화훼 농가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이 가능해져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화훼 산업이 활력을 찾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화훼 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화훼 산업의 정확한 기초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 조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화훼 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우수 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훼 소비 촉진과 화훼 문화진흥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생산과 소비 등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화훼 산업이 화훼 산업법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벌초가 시작됐는데요. 벌초하러 갔을 때 벌쏘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8, 9월은 벌의 산란기라 개체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폭염이 지속되면서 벌의 활동이 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벌쏘임 예방법과 대처 요령을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어서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쏘임 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7만 72명. 월별로 보면 8월이 19,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벌쏘임 환자의 55%가 8, 9월에 발생했습니다. 벌집 제거 출동도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소방청이 집계한 지난해 월별 벌집 제거 출동 건수를 살펴보면 8월 5만 3천여 건, 7월 3만 8천여 건, 9월 3만여 건 등의 순입니다. 8, 9월은 벌의 산란기라 벌의 개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공격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사람의 작은 행동에도 벌이 민감하게 반응해 곧장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특히 벌초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묘소에 벌집이 숨어 있거나 묘소 주변 나무 등에 새로 생긴 벌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엔 충남 금산군의 한 야산에서 벌초 작업을 하던 일가족 3명이 벌에 쏘여 1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미리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8, 9월은 벌의 산란기이기 때문에 작은 행동에도 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작업하시기 전에 한번 근처에 벌집이 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시어 사고를 예방해 주셨으면 합니다. 흔히 사람이 벌집이나 벌을 건드려야만 벌에 쏘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장수말벌이나 땅벌은 먼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특히 장수말벌은 독성이 일반 꿀벌보다 수십 배나 강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벌초를 하러 갈 때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나 화장품 등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또 벌은 검고 어두운 색의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밝은 색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벌을 발견했을 땐 차분하게 대피하고 팔을 휘두르는 등 벌을 위협하여 흥분시킬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엔 신속하게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얼음 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한 후에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벌의 공격을 당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산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긴 옷을 입고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항히스타민 같은 비상약품을 미리 챙겨가는 것도 큰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수입 농산물이 넘쳐나는 요즘 우리밀, 우리팥만 고집하며 전통 발효찐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북 부안의 김갑철 대표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해 소상공인 대회에서 철탑 산업훈장까지 수상한 김갑철 대표를 최다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발 디딜 틈이 없어 보이는 부안의 한 찐빵 가게. 찐빵을 찾는 손님만 해도 하루에 1,000명이 훌쩍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김갑철 대표에게 그 인기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밀, 우리팥으로 한 건 아니고요. 수입밀, 수입팥으로 해야 재료도 싸고, 그래서 중국으로도 수출하고 이렇게 해야 네가 돈을 벌 수 있잖아. 그럴 때 저는 우리밀, 우리팥, 우리 농산물 가지고 우리 농가들하고 상생하면서도 돈도 벌 수 있고 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명예퇴직 후 무작정 뛰어든 양계 사업은 조류 독감으로 퇴직금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갔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 눈앞이 깜깜했던 때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것은 우리밀로 만든 찐빵. 그 과정은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귀동냥, 눈동냥으로 배운 찐빵 만들기는 소금과 밀의 배합도, 찰기를 만들어내는데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전국의 찐빵집을 찾아다니고 매일 8시간씩 찜기와 씨름한 지 꼬박 석 달. 그가 찾아낸 아이디어는 전통 발효였습니다. 저희 찐빵에 관한 교육이 있으면 제가 스스로 찾아가서 공부를 했어요. 말하자면 효소 공부, 막걸리 만드는 거, 누룩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저희 찐빵 만드는 게 적용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입 밀보다 찰기가 부족한 우리밀. 쫀득한 식감과 찰기를 살리기 위해 전통 막걸리와 효소 발효액을 첨가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깔끔하고 맛있어요. 담백한 그 맛이 느껴져요. 소문이 날 만큼 맛이 좋아요. 근본에 충실하려는 그의 진심이 전해진 겁니다. 해외까지 찐빵을 수출하게 된 김 대표는 지난해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 소상공인 대회에서 철탑 부문 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을 받으리라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안은 6만이 안 되는 소도시거든요. 그 소도시에서 그 많은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극복을 SNS로 한 것 같아요. 소탈한 빵집 사장님 이야기는 SNS를 타고 삽시간에 입소문이 났고 전체 주문에서 택배 주문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홍보 효과까지 거뒀습니다.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이 규모를 뭐 크게 성장시킨다는 게 아니라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걸 제가 제조해서 전국에 또 세계로 보낼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노력하고 싶고 조금 더 욕심내고 싶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 발효찐빵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김갑철 씨. 그의 발효찐빵에 대한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수사에서는 식품 안전 위생 상태와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을 집중 확인합니다. 또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를 수거해 한우 여부를 검증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점 수사할 예정입니다. 도 특사경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제품 압류 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추석 전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가 멸종위험 품종인 칙소에 대해 도내 시군별 칙소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8월 기준으로 전국에 3,807두의 칙소가 보존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57농가에서 948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칙소의 24.9%로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칙소 개체를 보존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칙소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한 모든 자료와 DNA 샘플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칙소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영주 장애인복지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기계 교육으로는 처음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한 마당극과 토크, 노래교실 등을 선보여 도 농민들의 큰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해 도 농기계 안전사고는 799건으로 49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의 87%가 농사철에 집중됐고 사망자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농사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가 여성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도가 올해 행복 바우처 사업에 대한 본 예산을 8억 원 편성했으나 지난 3월에 예산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신청자가 쇄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는 7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해 5,385명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는 더 많은 여성 농업인이 행복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수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